그래서 오늘 해볼 게임은 오늘 막 출시된, 그것도 무료 게임. 그냥 이게 저도 X에서 타임라인으로 흘러가는 거를 타임라인에서 어쩌다가 보게 된 게임인데 나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공포 게임에 대한 면역이 아예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져서 나는 여기 있었다라는 이 작은 인디게임을, 작은이라고 하면 되겠군, 대성화 인디게임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뭐 저는 이제 사전 정보 같은 건 아예 거의 모르고 그냥 진짜 기록만 해두고 다운만 받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될지는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 봅시다. 아 근데 사이카의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인트로 없이 바로 시작하네요. 전체 한번 해주고 텍스트 호스 자동 진행 시간 읽지 않은 지금 전체 한번 해주고 시작. 잠깐만. 메뉴. 나는 여기 있었다. 도전과제 같은 게 5개가 있고, 환경 설정은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될 건 다 지원해주고 있네요. 좋습니다. 볼륨이 살짝 큰데 제 볼륨도 줄이고 OBS 송출 볼륨도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봅시다. 공포 이미지와 갑작스러운 시각적 자극이 포함된 점프 스퀘어가 있다는 거구나.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으면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헤드폰 사용 권장합니다. 솔직히 전 진짜 공포 게임을 절대로 사서 하는, 아니 애초에 저도 안 하는 그런 성향이긴 하거든요. 예, 사실 돈을 주고 왜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공포 게임은 전 이제까지 살면서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성이 거의 없긴 해요. 근데 뭐 게임을 이렇게 할 거면 그래도 이런 것들도 한 번씩 해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화면 깜빡거리는 거는 지금 약간 OBS 송출 문제도 있고 게임 자체에서 약간 호환성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문제가 심해지는 것 같으면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창화면을 하면 오케이. 아 이거 전체 화면을 하면 OBS 송출이 좀 문제가 생겼네요. 창으로 하겠습니다. 자, OBS 소환성 문제 때문에 작업 표시를 숨기고 창 모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가봅시다. 영어로는 라디오 스토리네요. 그럼 이제 시작해봅시다. 여러분 즐거운 휴일 보내셨습니까? 3월 11일 월요일 뉴스 코리아입니다. 더빙이 지원이 되네요. TTS인가? 최근 국제 유가 급등과 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구조개혁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감한,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대외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빙과 대사가 맞지 않긴 한데 일단 둘 다 듣고 읽으면서 플레이를 해봅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방의 한 마을에서도 각종 소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나도 저 병원 근처만 지나가면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병원 근처만 지나가면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젊은 애들이 들어가는 날엔 비실비실하게 나와서는 혹시 병원 양반이 아직도 헛짓거리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병원 공포물인가? 1989년 12월 모종의 사건 이후 폐쇄된 하람 신경외과 병원이 위치한 서울 용남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용남구? 현재 이 지역 마을 주민들은 크고 작은 소동으로 인해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폐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소음과 관련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접근한 한 청년이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공개가 되었다? 유은재, 느낌표, 아이 물음표. 졸려서 틀어둔 TV에서 익숙한 병원의 이름이 들렸다.
하람 신경외과. 그곳은 대한민국 최대의 의료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치료를 목적으로 지하에서 불법적인 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는 대규모 사망사건이었다. 아무리 치료해달라고 했다지만 인체 실험이라니. 현실은 소설이나 영화가 아님에도 의사는 할 수 있다 자신했던 모양이었다. 뉴스에서 흘러나온 노이즈는 한순간이었지만 내 귓속을 파고들었다. 잠깐, 이 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몇 년 전 용남 제2병원에서 사망한 환자 B의 치료 영상에서 들어본 적 있었다.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오래된 캠코더에서 몇 번이고 돌려봤을 때 들었던 소리. 하지만 용남 제2병원에서 녹화했던 건 내용이지, 녹화했던 내용이지. 저긴 하람 신경외과잖아. 어째서 저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지? 이전에 확인한 다른 치료 영상과 헷갈린 건가? 언제 충전했는지 까마득한 캠코더를 집어들었다. 12월 조사 자료, 12월... 아! 여기 있다. 캠코더의 작은 화면에 나뭇가지처럼 메마른 남자가 잠들어 있다. 그의 온몸에는 많은 기기가 연결되어 있었고 언뜻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귀를 찌르는 노이즈. 어우야. 이 소리는 아까 뉴스에서 들었던 소리와 같아. 해병원에서 왜 같은 소리가 녹화된 거지? 그때 캠코더 화면 우측 배터리 표시가 깜빡이더니 배터리 소모를 하십시오. 아, 드디어 커진다. 배터리 교체했더니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문제의 영상을 여러 번 재생했으나 뉴스에서 들었던 노이즈와 동일했다. 마을 사람이 찍었다는 영상이 조작된 게 아니라면 용남 제2병원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 의료사고 다큐멘터리 제작에 매일 달린 지 7년. 짧은 뉴스지만 놓칠 수 없는 다스라고 직감이 말하고 있다. 하람 신경외과 병원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그러니까 용남 폐병원에서 병원에서 사고가 발생했던 게 용남 제2병원이었는데 이번에 또 다른 의료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같은 노이즈음이 들렸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하러 가봐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겠죠? 만약에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면 이 일은 의료사고와 연관지어 판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을지도 몰랐다. 억울하게 재판 한번 열어보지 못한 피해자들에겐 기회가 될 거야. 손때가 묻은 가방에 배터리 몇 개와 녹음기와 손전 등 필기구 따위를 챙겼다. 뉴스에 잠깐 언급된 하람 신경외과의 위치를 잊기 전에 수첩에 갈겨 적었다. 이거 텍스트 속도가 유효하게만 해줍시다. 해병원은 처음인데 무슨 일이 생기진 않겠지? 이것도 약간 몰입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나온 것 치고는 버스를 곧장 탈 수 있었다. 우중충한 날씨가 괜히 긴장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의료사고는 항상 작은 일이 문제였다. 이 약의 부작용에 대해 새로운 보고가 있었음에도 여태 써온 약이라서 더 좋은 수술법이 개발되었지만 다시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귀찮아서. 오케이. 사명감과 생명에 대한 존중이 넘쳐나는 의사가 많은 만큼 그 반대도 존재했다. 이번 경우는 두 가지 사건이 하나로 묶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모든 진실을 파헤쳐서 의료사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면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도달할 것이다. 오야. 하람 신경외과 병원은 의외로 마을 중심지에서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다만 뉴스에 나온 대로 몇 년 방치된 듯한 외관이었다. 이 정도면 급하게 뛰어나올 수는 있겠는데 왜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소동을 겪었는지 알 것 같았다. 접근성이 이렇게 좋은 곳에서 실험이라.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은 나를 힐끗 쳐다보고는 무시하고 지나갔다. 잘못된 신념이 이끈 결과가 잠시 떠오르자 찝찝한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접근성이 좋고 표면적으로는 마을병원을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험이 계속해서 자행될 수 있었던 거구나. 어떤 실험이 있었는지 또 저 노이즈의 원인을 찾아 기록하면 도움이 될 거야. 녹화 시작. 병원 앞에서 캠코더를 켜 녹화를 시작했다. 들어가자. 1991년 3월 11일 하람 신경외과에서 녹음된 의문의 노이즈를 확인하기 위해 진입한다. 오야. 병원 프런트. 몇 년 방치된 것 치고는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쓰레기나 내부 파손 발견되지 않음. 우측 엘리베이터는 작동 중지 상태. 좌측 접수처에 남겨진 사료가 없는지 확인 요망. 의외로 안은 생각보다 깨끗한데. 의외로 깨끗하고 위협적이거나 두려운 분위기는 아니었다. 대신 무기질적이고 차가운 느낌이 강렬하게 전달되었다. 신경외과는 가본 적이 없지만 모두 이런 느낌인가. 나는 접수처에 먼지가 쌓인 파일 몇 개를 꺼내들었다. 이름, 나이, 성별. 응? 이건 뭐지?
프로토콜 90.3 대상자 확인 절차. 확인 절차라니 일반적인 환자에게 적용될 사안은 아닐 것이다. 프로토콜 90.3 대상자는 어떤 치료나 입원 구역에 있어 격리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병원 수술 기록치나 기록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통 이 정도 규모의 병원 기록실은 지하에 위치할 테니 지상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겠어. 이거 실시간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진짜네. 이거 그럼 여기서 이거 뭐 시간 일정 이상 하면 배터리 오링 나서 죽는 그런 것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접수처 바닥에 흩어진 입원용 환자 팔찌가 신경 쓰였지만 복도로 나아갔다. 복도 끝에 위치한 진료실이 보였다. 복도 끝 중앙 진료실에 진입. 문은 잠겨있지 않다. 나는 긴장한 목소리를 숨긴 채 진료실 내부로 들어갔다. 오야 씨. 1층 중앙 진료실. 아직도 많은 약품과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음. 급하게 폐쇄되었다고 할지라도 의료법상 약품을 남기는 건 불법이다. 나는 캠코더로 남겨진 약품을 꼼꼼히 녹화했다. 제2병원 사건이 아니더라도 하남 신경외과 병원 사건에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 진열된 약품을 하나씩 확인했다. Relaxant, Centrally Action, Blocker, Sedative까지. 근육이완제나 수면제까지 종류가 다양했다. 이렇게까지 많은 약을 그대로 방치하다니 추후에 확인하러 아무도 오지 않은 건가? 폐병원에 약이 저렇게 그대로 있으면은 그래요. 악용될 가능성은 충분하죠. 폐병원에 남겨진 약물을 훔쳐 악용한 사건이 떠올라 손이 차가워졌다. 수많은 약품을 지나 한켠에는 어울리지 않는 라디오나 무전기, 주파수 측정기 따위가 위치해 있었다. 라디오? 심지어 몇 개는 아직 코드가 연결되어 있었다. 혹시 마을 사람들이 들었다던 소리는 이 라디오에서 시작된 게 아닐까? 남겨진 약품을 훔치러 들어온 사람이 호기심 만졌다가 켜졌을 확률이 있어. 1층 중앙에서 큰 소리가 났다면 복도를 통해 일부 증폭되어 병원 밖으로 새어나갔을 것이다. 설마 그 소동이 이 라디오들 때문인가? 조금 허탈한 마음으로 남겨진 라디오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왜 주파수 설정이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지? 모든 주파수는 동일하게 90.0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혹시 이 주파수의 특정 의미나 병원의 의사가 듣는 방송이 있었던 걸까? 92.0 캠코더를 잡지 않은 쪽 손으로 라디오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파라소닉이 피스소닉이 됐구만. 별 소리는 안 들리는 노이즈밖에 안 들리네. 라디오 특유의 백색 소음이 출력되었을 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거기다 라디오 같은 건 잘 듣지 않았기에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분명 설정한 이유가 있을 텐데 설마 기본 설정이 항상 92.0인가? 나는 고개를 저은 후 캠코더에 설정된 주파수가 잘 보이도록 가까이 가져다 댔다. 라디오 시설의 반대편에는 가나다 순으로 정리된 진료 기록이 남아있었다. 특히 뇌혈관에 대해 촬영된 CT 자료가 많았다. 오우씨. 몇 명은 단순 두통으로 내원했는데 CT 촬영까지 진행했네. 다른 이의 진료 기록을 허락 없이 읽는 것은 내키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읽었다. 환자 A. 이 사람은 나이에 비해 청력이 좋지 않은 모양이군. 낮은 청력에 의해 인지능력 저하,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판단속도 저하,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프로토콜 90.3 대상자 적합. 환자 A가 프로토콜 90.3에 적합하다고. 순간 지하에서 남몰래 진행되던 실험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이렇게 그대로 남겨뒀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프로토콜 90.3에 대한 확인 및 조사는 필수적이겠군. 만일 그 사고로부터 살아남은 사람이라면 좀 더 설명을 들을 수 있을 텐데. 환자 A의 전화번호를 찾기 위해 페이지를 몇 장 더 넘겼다. 맨 마지막 장 하단에서 접수처에 연락 가능 번호 기록이라는 말을 발견했다. 좋아,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으니 연락수단을 먼저 확보해둘까? 아니면 이번 시 녹화를 먼저 진행하는 편이 좋을까?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공포게임 내성인이 뭐니 했는데 그냥 전 쫄보에서 공포 영화 같은 것도 아예 안 보거든요. 벌써부터 좀 감당하기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매는 나중에 맞을게. 접수처로. 녹화 순서가 꼬이지 않게 하기 위해 접수처로 이동했다. 접수처는 녹화해둔 모습 그대로 남아있었다. 다행히 캠코더를 들고 들어오는 걸 아무도 못 본 모양이었다.
접수처 안쪽까지 이동하여 남겨져 있을 전화번호를 찾기 시작했다. 와중에 자꾸만 발에 치이는 입원용 환자 팔찌가 거슬렸다. 마치 누가 쓰던 것들을 던져놓은 것 같았다. 단편적인 상황을 통한 추론이지만 운영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직감했다. 캠코더로 입원용 팔찌를 촬영하며 말했다. 사용감이 있는 입원용 환자 팔찌가 폐기되지 않고 남아있음. 보통 가위로 잘라서 재사용을 막거나 사용 당시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다. 여러 개의 팔찌 중 익숙한 환자 이름이 보였다. 여러 개의 팔찌 중 환자 A의 팔찌를 찾으세요. 이전에 읽었던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찾아야 합니다. 기회는 총 2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기억력 테스트네요. 낮은 청력에는 낮은 저하, 저하로 인한 전하, 낮은 걸로 인한 저하, 저하로 인한 전하, 저하. 이 문장이 훨씬 익숙하네요. 여러 개의 입원용 팔찌 중 환자 A의 것을 찾아냈다. 성명 환자 A, 나이 20세, 성별 F, 병실 102호, 가족 유무 X.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접수처에 남긴 게 아니라 남길 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애써 찾아낸 입원용 팔찌를 가방에 챙겨 넣었다. 이제 접수처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은 따로 없는 것 같다. 생사의 흔적 얻은 자. 다시 병원 진료실로 이동하여 환자 A와 비슷한 경우가 있는지 파악할 차례다. 프로토콜 90.3, 대상자 90.3. 환자 A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 같네. 다른 사례가 있다면 조금 더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잠깐, 관련성. 프로토콜 90.3에 대한 관련성이 아니라 환자 A에 대한 관련성을 본다면 가령 20세 환자, 청각에 문제가 있는 환자,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라면 진료 기록을 다시 정리해 읽기 시작했다. 가나다 순으로 정리된 내용은 순식간에 뒤섞이기 시작했다. 추후 문제를 삼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디까지나 피해자들을 위해 조사하는 거니까 조금만 용서해주게. 몇 번의 정리 끝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환자 A와 관련성을 가진 집합군이 존재한다. 집합군이라. 첫째, 인지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 둘째, 그리고 그중 가족이 없는 환자는 모두 102호에 입원 처리되었다. 세상. 인지에 어려움. 인지가 어렵다고 했지. 청각이 낮아서. 그리고 무연고자. 전부 102호로. 문제의 그 병실로 간다면 환자 A와 프로토콜 90.3 간의 관련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나는 녹화된 시간을 확인하며 복도에서 지나쳤던 102호 입원실로 이동했다. 야 씨발. 야 근데 야 필터 이렇게 하니까 겁나 무섭다. 102호실 입원실 진입. 입원실은 총 6인실로 구성. 침대당 각 환자의 이름이 남아있다. 제일 안쪽 침대에서 환자 A의 이름을 발견했다. 침구는 방치된 탓에 입원 당시를 확인하기 어렵다. 팔걸이 쪽에 손과 발을 묶은 것으로 추정되는 끈이 남아있다. 일반적인 신경외과에서 필요한 조치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몽유병 환자라든가 낙상 반지 환자에 속했다기엔 환자 A는 그저 청력에 문제가 있을 뿐이었다. 특이사항으로 판단된다. 다른 침대를 살펴보니 모두 신체의 일부를 묶은 듯한 끔이 남아있었다. 102호 입원실의 모든 환자는 움직임에 제한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모두 특이 행동을 하거나 공격성이 없었음에도 이렇게 묶어뒀다니 치료를 빙자한 학대가 아닌가. 이 끔찍한 병실 곳곳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녹화했다. 뭐? 그때 입원실 위에 배치된 스피커에서 뭔가를 알리는 안내방송이 시작되었다. 어이씨. 또렷하게 들리지 않지만 면회 시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듯했다. 일반적인 병원과 비슷한 안내사항이었지만 한 가지 단어가 걸렸다. 직계 가족. 102호 있는 사람들은 직계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었잖아. 보통 입원식 간병인을 쓰는 일은 흔했는데 그럼 간병인이 없다는 말인가? 한 명이 간호사가 많은 환자를 담당하는 시스템일 텐데 간호사 한 명이 간병까지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보다 완벽한 고립을 위한 설계가 분명하다.
그리고 저 방송이 나온다는 건 지금부터 얼마 뒤에 5시라는 거겠지. 1989년 12월에 일어나는 사건도 병원이 폐쇄된 5시부터 일어나는 일이었다. 괜한 긴장감이 목 뒤로 훑고 지나갔다. 그런데 폐쇄된 병원에서 아직까지도 안내 방송이 나올 수 있었던 건가? 누군가 병원 운영 시스템을 켜둔 상태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병원 운영 시스템은 분명 지하에서 조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 이 병원에 지금 나 혼자가 아니란 의미인가? 병원 관계자에게 녹화한 내용을 빼앗기기 전에 지하를 확인하고 싶어졌다. 아이씨, 진짜 돌겠네 그냥. 발소리를 죽인 채 102호를 벗어났다. 폐쇄 이후로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는지 바닥에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 굴려다녔다. 102호 입원실 진입. 방금 이제 원래는 프런트부터 갔다가 입원실로 간 다음에 지하로 들어가자는 거였는데 잠깐 이제 소란이 있었던 이후 이번에 입원실로 가는 루트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돌아온 길에. 입원실은 총 6인실로 구성. 관련 있으면 직감할 수 있었다. 읽지 않은 지문에 한해서 하고 있으니까. 뭐라? 대교 입원실 진입. 입원실은 총 6인실로 구성. 침대당 각 환자의 이름이 남아있다. 제일 안쪽의 침대에서 환자 A의 이름 발견했다. 모든 침대 위 침구가 한쪽으로 쏠린 형태이다. 누군가 이불을 잡아당긴 듯하다. 팔걸이 쪽에 손과 발을 묶은 것으로 추정되는 끈이 남아있다. 끈이 묶인 구간 주변에 이불이나 침대 보고가 구겨져 있었다. 끌려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끈으로 묶어둔 것으로 추정했다. 이곳에서 누군가가 환자들을 입원실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그려졌다. 잘 들리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를 묶어야 했을 만큼 위협적인 상황이었던 걸까? 1989년 12월 그날의 사건과 관련된 듯했다. 의료사고는 환자 1명과 병원 간의 싸움인 경우가 많았지만 그때는 달랐다. 입원했던 많은 환자가 병원 측에 의해 한순간에 모두 이동이 이루어졌다. 이유 불문, 원인 불문. 그저 남겨진 것은 수많은 환자의 죽음뿐. 떠들어대기를 좋아하는 뉴스에서도 이 사건이 신중하게 다룰 정도였으니 당시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도 할 수 없다.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듣고 신고한 것은 병원 관계자가 아닌 이 마을의 한 청년이기도 했다. 프로토콜 90.3과 그때의 사고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병실의 광경은 무조건 관련이 있으면 직감할 수 있었다. 그때 머리 바로 위에서 설치된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재생되었다. 우리가 아까 들었었죠? 폐병원이라고 제보된 곳에서 안내방송이 재생된다고. 소리가 뭉개져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지만 분명 몇몇 시간 마감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누군가 아직도 이곳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병원 시스템이 켜져 있는 상태이거나.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이 겪은 소동에 이 안내방송도 한몫했을 것이다. 캠코더의 안내방송이 제대로 녹음되어 있기를 바라며 차가운 102호 입원실을 바라봤다. 병원 시스템 작동 여부에 대한 녹화가 필요해. 병원 운영 시스템은 분명 지하에서 조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하로 이동하기 위해 조용히 병실을 벗어나 병원 프런트를 향했다. 병원 프런트는 아까 진입했을 당시와 동일한 모습이었다. 보통 프런트에서 층별 안내를 찾을 수 있었다. 오래 찾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 층별 안내문을 찾을 수 있었다. 지하 1층 제일 안쪽. 와우, 돌겠어요. 그때 안내문 바로 아래 떨어진 입원용 환자 팔찌가 눈에 밟혔다. 살짝 내려다보니 입원했던 환자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여기저기 흩뿌러져 있는 것이 급하게 폐기하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였다. 사건 이후 경찰과 과학수사관들이 와서 확인했음에도 이런 게 그대로 남아있다고. 이대로 두었다는 것 두 가지 의미다.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어 폐기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 물건이라거나,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가치 있는 물건을 아무렇게나 둔 의도이거나. 캠코더로 입원용 환자 팔찌를 촬영했다. 어느 의미에 속하더라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형용할 수 없는 기분을 뒤로한 채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향했다. 어우야 씨발. 지하 계단 진입. 환기 시스템은 켜지 않았는지 오래 묵은 먼지 냄새가 난다. 비상등 몇 개는 깨져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형태는 일반적인 빌딩 지하 계단과 동일하다. 중간에 층수가 적혀있는 계단참이 있다. 보통 아무것도 없는 작은 공간인데 환하게 불이 들어온 비상등 위로 의문의 문이 보였다. 병원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발전기가 존재할 수도 있겠지 싶었다. 문을 살짝 두드리자 안쪽에 공간이 있는지 소리가 울렸다. 차가운 재질의 문. 머리가 위치하는 높이만큼 살짝 파여들어가 있음. 심지어 방치되었다는 느낌보다는 언제나 관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문이었다. 이 먼지투성이 계단에서 문만 깨끗하다는 건 누군가가 드나들고 있다는 의미이다. 1층과 사뭇 달라진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철문의 손잡이를 잡고 돌렸다. 나 진짜 공포 내성 진짜 없구나. 나 벌써 좀 많이 쫄리거든요. 지금 땀이 약간 온 곳에서 다 나고 있는데. 의문의 방에 진입. 내부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오히려 건조한 감이 있다. 한쪽 구석에 자체 전기 발전기가 있는 것을 보아하니 폐쇄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험대 위에 놓인 것들은 약들을 이용하여 특정 성분을 추출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험대 위에는 실험일지 일부가 놓여있다. 지금부터 의사 C가 남긴 실험일지 일부를 확인하겠다. 한쪽 구석에 적힌 이름을 확인한 채 실험일지를 열었다. 1987년 10월 청각 일부를 소실한 환자가 특정 소리를 듣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정 소리를 듣는 원인 파악 후 역으로 이용하면 청각을 정상인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리를 듣고 움직임에까지 연계 반응이 있다. 잘 이용하면 시신경 일부를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1988년 2월 그 사이 기록은 손실된 모양이다. 일단 계속해서 읽어나갔다. 1988년 2월 특정 주파수에 반응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90에서 93.2Hz 사이로 조금씩 조절해가며 범위를 좁혀나갈 예정이다. 오감 인지가 평범한 수준일 경우 실험에 적합하지 않아 환자를 구하기가 어렵다. 과장 D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차기 과장이 될 수 없다고 자꾸 협박해 괴롭다. 이후 기록은 모두 훼손되었다. 초반에는 치료에 의의를 둔 듯했으나 이후는 병원 내 정치 싸움에 이용된 듯했다.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 있다고.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괴로움을 무기 삼아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다니. 경찰이 발표했던 내용에 숨겨진 내막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지금 이 실험 일지에 따르면 고통받은 환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 아니야. 특정 주파수에 관한 여기 오면서 우려했던 일이 눈앞에 펼쳐지니 속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실험대 위 약물 추출기는 어느새 멈춰 있었다. 추출기 위쪽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여러 안락이 섞여 있었다. 모두 하얀 탓에 알 수 없지만 연구소에 맡긴다면 진위를 파악할 수 있겠지. 가방을 열어 추출된 약 일부를 챙겨 넣었다. 야 씨발. 뭐 이렇게 생겼어요 주사실이. 미친 새. 건축 디자인 누가 한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대가리 한 대 라고 하면 안 되겠지. 지하실 진입. 조금 더 내려가니 넓은 지하실이 펼쳐졌다. 외부 건물에 비해 지하의 넓이가 더 크게 느껴진다. 아직 켜진 시스템 탓인지 어딘가 웅웅대고 있다. 뉴스에서 들었던 노이즈 일부가 들린다. 노이즈가 잘 들리는 쪽으로 이동을 시작한다. 소리가 들린 쪽으로 이동했다. 스피커. 가까운 곳에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었다. 지하실 곳곳에 스피커가 배치되어 있음. 스피커를 가까이 다가가 확인했다. 꾹꾹한 공기 때문인지 스피커 일부가 녹슬어 있었다. 작동 여부는 알 수 없음. 스피커의 뒤편에는 굵은 전선들이 얼기설기 꼬여있다. 다른 스피커 모두 한쪽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음. 선에 따라 지하실을 이동한다. 스피커의 크기는 모두 제각각이었고 몇 개는 이미 부서진 것도 있었다. 지하에서 스피커를 많이 설치한 이유가 있었을까? 아까 의사 C가 특정 주파수에 대한 실험을 했었지. 실험은 이렇게 광범위한 곳에서 진행했던 건가? 아니 씨, 화면이 너무 그로테스크해요. 그냥 필터로 음화를. 도착했다. 스피커 선이 안내한 장소에는 아까 진료실에서 본 것보다 더 많은 장비가 있었다. 여기도 라디오와 주파수 측정기, 무전기가 가득 설치되어 있음. 캠코더를 들고 장비의 전체적인 모습을 촬영했다. 그 중에서 익숙한 라디오 하나가 보였다. 진료실에서 틀어보았던 휴대용 라디오였다. 이 라디오 아까 전에도 있었지.
건전지도 잘 들어가 있고 아직 작동하는 것 같은데 용남 제1병원에서 사망한 환자 B의 가족에게 가지고 가서 확인해볼 가치가 있다. 메고 있던 가방을 열어 라디오를 챙겼다. 휴대용 라디오가 있던 자리에는 실험일지의 일부가 남아있다. 이건 실험일지잖아. 익숙한 글씨체. 아까 발견한 의사 C의 실험일지로 추정된다. 지하실 장비 아래 남겨진 실험일지 확인. 1989년 1월 과장 D는 미쳤다. 이럴 계획은 없었는데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모두 한 병실에 몰아넣었다. 무료로 치료해주겠다는 말에 모두 기쁜 얼굴을 했다. 이렇게 해도 될까? 트리거가 라디오 주파수라는 것을 알고는 신이 나서 실험을 하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광기의 시작은 과장 D였던 모양이다. 의사 C는 적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 사람이 1988년 2월에는 어째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거기다 라디오 주파수라는 건 아무래도 프로토콜 90.3의 실험에 사용된 내용으로 추측된다. 다행히 다음 실험일지도 유지되어 있었다. 1989년 4월 환자 A가 입원한 지도 어느새 2년. 죽은 내 딸과 동의하는 병을 앓고 있다. 1년 전 하람고등학교에서 쓰러진 이후로 급격하게 청력을 손실했다. 환자 A가 듣는 소리는 일반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는 걸까? 과장 D는 환자 A가 소리를 듣고 정확하게 자기 앞으로 왔다고 했다. 이게 무슨... 이 실험일지대로라면 프로토콜 90.3은 1989년 12월 그 사건의 원인일 것이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환자들을 모아 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는 지옥과 같았다. 모두 가족이 없었으니 병원 폐쇄 이후 의문을 제기할 사람이 없었던 거네. 남겨진 약품, 버려진 입원용 환자 팔찌, 아직도 켜져 있는 병원의 시스템, 조각들이 모두 하나의 진실로 나왔다. 이 사건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 실험일지의 순서가 맞지 않고 이분은 훼손된 것으로 보아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위에 가설이 있다면 용남 제1병원의 환자 B는 의료사고가 아니라 인체 실험에 의한 희생자다. 또 다른 환자 A, 환자 B가 생기게 할 수는 없다. 실험일지를 모두 챙기고 병원의 시스템을 전원을 찾기 위해 이동한다. 아우씨, 뭔 놈의 계기판이 이따구로 생겼어요. 조금 더 이동하니 병원의 시스템 전원으로 추정되는 버튼을 찾음. 더 이상의 소란을 막기 위해 전원을 차단한다. 왼손을 들어 버튼을 눌렀다. 저 멀리서부터 노이즈가 멈추기 시작한다. 순식간에 지하실은 고요로 가득해진다. 모든 불이 꺼지기 전에 갖고 왔던 손전등을 꺼냈다. 생각보다 어둡지 않아. 왠지 아까보다 더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이상한 기시감을 느끼며 지상으로 가는 계단을 향한다. 아까보다 더 잘 보이는 게 확신하다. 제발. 나 좀 많이 무서울 것 같아요. 비상등이 없어도 계단을 오르는데 문제가 없으면 제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지하실 실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암정응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잘 본 적은 없다. 지하에서 들은 노이즈의 일부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예상된다. 계단을 오르던 중 아까 발견하지 못한 목걸이 하나를 발견했다. 깨진 비상등 아래 금속 재질 목걸이 발견. 화려하진 않지만 튼튼해 보이는 목걸이다. 이번엔 환자나 의사의 것으로 추정. 물건의 중요도를 판단하기 어렵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데리고 가서 조사하는 편이 좋을지 그대로 현장을 유지하는 편이 나은 선택인가? 해봐. 아무도 찾지 않는 목걸이가 아니라 찾지 못한 거일 수도 있다. 사건 이후 사망한 환자나 의사의 것이라는 가능성을 놓칠 수 없지. 목걸이를 챙겨 가방에 넣었다. 목걸이가 있었던 곳 아래 작은 편지가 남겨져 있다. 누군가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남기고 간 모양이다. 편지가 곧 찢어질 것 같아 겨우 펴졌다. 생일 축하한다. 의사 C가. 의사 C가 남긴 생일 축하 편지였다. 누구의 생일을 축하한 거지? 그리고 뭔가 의도를 두고 남긴 것 같이 느껴진다. 굳이 깨진 비상등 아래 놓인 목걸이와 편지. 사실 아까는 밝을 때에도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 병원 시스템이 켜져 있을 때 숨겨야 했던 무언가가 남아있다. 무심코 편지 봉투의 안쪽을 보자 익숙한 이름이 보인다. 용남 제1병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다. 용남 제1병원에 넘어간 실험 일지가 일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설마 의사 C가 용남 제1병원으로 간 건가? 하지만 환자 B의 의료사고는 의사 C가 접도한 게 아니야. 오히려 처음 보는 이름이었지. 이 미친 실험에 뒤를 잇는 사람이 있다는 결론에 한숨이 나온다. 환자 B의 가족들의 증언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분명 우리 B는 눈이 나빴던 것이 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심지어 아예 안 보이는 것도 아니었다고요. 이렇게 허무하게 가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 이건 프로토콜 90.3이 또다시 시작된 거다. 1분이라도 빨리 세상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해. 가방에 편지를 밀어넣고 계단에 뛰어올랐다. 병원 프런트에 재진입. 밖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손전등으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나가기 전 전체적인 광경을 마지막으로 재촬영했다. 잠깐, 원래 저런 글귀가 적혀져 있었나? 확인했던 접수처의 파일에 보지 못했던 글귀를 발견. 이건 누구의 글씨지? 깜짝아, 씨발. 들켰다. 잠깐이었지만 글씨가 튀어나와 옳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바쁘게 휘갈긴 듯한 글씨. 의사 C의 글씨와 정반대되는 이미지이다. 들켰다니 무엇을? 이 글귀가 주는 의미는 남기고 이대로 떠나기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가야만 한다. 나 돌아버리겠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남긴 실험 일지도 모두 진실이라고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일단 다시 한 번 더 진료실을 확인하자. 제대로 보지 못한 것들이 더 남아있는 것 같다. 불법 탐험에 성공한 자. 병원 진료실에 재진입. 진료실은 아까 녹화했던 형태 그대로. 잠깐, 왜 모든 라디오의 모든 주파수가 제각각으로 설정되어 있지? 첫 진입 시 91.0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변화에 영향을 준 것은 병원 시스템을 전원에 끈 것. 무언가가 주파수에 영향을 주었고 제각각으로 설정된 것 같다. 다행히 각 라디오의 주파수 범위는 몇 개로 줄일 수 있었다. 90에서 93.2? 90.0, 90.3, 91.1, 91.0, 91.7, 92.4Hz. 신빙성이 떨어졌지만 실험 일지에서도 90에서 93.2Hz 범위를 실험했다고 했다. 이 주파수는 병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판단. 지금부터 다음 주파수 중 하나를 선택해 틀고자 한다. 여기서 확인해도 문제 없을 것이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을 어느새 시작한다. 진료실에서 특정 라디오 주파수를 확인했습니다. 주파수는 류은재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한 가지 주파수를 선택 후 전원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씨, 모르겠다 진짜. 어떻게 설정해야 돼? 표시가 안 되는 건가? 아니 아무거나 해봐. 이거 큰일 나. 닫으면 안 될 것 같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이 지나치게 비약된 걸까? 하지만 분명 실험은 주파수에 따라 무언가 달라지는 것 같았다. 실험실가 잘못된 건가? 프로토콜 90.3이라는 이름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험의 중요한 주파수를 노출시켰을 리가 없어. 환자 A와의 연관성에서 찾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가? 나는 환자 A의 진료 기록을 꺼내 다시 확인했다. 이 CT 자료 다시 보니 하단에 촬영 일자가 기재되어 있어. 다른 CT에는 촬영 일자가 없는데 혹시 주파수와 관련이 있을까? 다시 라디오를 집어들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실험 일지가 잘못된 건가? (92.4를) 기록해야 된다는 거구나.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한다. 진료실 내부가 뒤죽박죽으로 흩어져 보인다. 누군가 나를 뒤에서 끌고 가는 듯한 느낌도 동시에 느껴진다. 설마 라디오의 주파수가 나에게 이런 영향을 주는 건가? 깜짝 놀라 가지고 있던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그 순간 당기는 힘이 사라지고 눈앞이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 그대로 쓰러져 정신이 잃고 말았다. 다행인지 몇 분 만에 정신을 차렸다. 라디오가의 건전지가 다 된 모양인지 어느새 꺼져 있다. 시야는 다시 밝아졌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두워야 할 진료실이 잘 보였다. 라디오는 트이지 않는 게 좋겠어. 이 주파수 실험은 나에게도 적용되는 모양이다. 나도 여기서 말한 프로토콜 90.3의 대상자인가. 누군가가 나를 억지로 당기는 기분. 아니, 기분이 아니라 정확히 듣기에는 몸이 제어되지 않았다. 그대로 있었다면 어디로 향하게 됐을지는 확인하지 않는 편이 좋았을 것 같다. 두려움에 두근거리는 심장은 무시한 채 다시 캠코더를 고쳐잡았다. 진료실 제어 확인. 이곳에서 주파수 92.4Hz로 실험의 일부를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그렇다면 병원의 시스템은 이 실험의 일부가 재현되는 것을 막고자 켜두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환경에서도 주파수 92.4Hz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긴 어렵다. 만일 다른 장소에서도 주파수에 따라 신체의 일부가 움직인다면 이미 의학계를 크게 흔들었을 것이다. 고개를 내저으며 다시 말했다. 하람 신경외과 병원의 특수한 공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 그렇다면 이 병원만의 특수성은 누군가 용남 제2병원에서의 이 특수성을 누군가 용남 제2병원에서 재현한 것으로 예상. 분명 놓친 부분이 더 있을 것이다. 난 가까운 102호 입원실로 다시 이동했다. 입원실로 재진입. 달라진 것은 크게 보이지 않는 듯하다. 각 침대의 옆에는 모두 작은 서랍장이 위치해 있다. 환자 A의 침상 좌측에 놓인 서랍장 재확인. 서랍장 안은 환자 A의 개인정보 몇 개와 세면도구, 그리고 아까 발견하지 못한 의사 C의 실험 일지가 남아있다. 의사 C가 말한 특수한 파장은 계속해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야 같은 장소에서 다른 곳들을 보는 건 말이 되지 않아. 1989년 6월 가장 D에게 더 이상 실험도 승진도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 실험의 전제는 지하로부터 흘러나오는 특수 파장이다. 건설 당시 나온 돌을 버리지 않고 지하 건축에 썼다는 소문은 거짓이 아닌 것 같다. 비밀리에 파장을 상쇄할 수 있는 주파수 발생기를 개발했다. 102호 환자들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지하에서부터 특수 파장이 나오고 있다고. 하람 신경외과 병원에서만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맞았던 모양이다. 의사 C는 이를 막기 위한 주파수 발생기까지 개발 성공했구나. 적어도 자신의 일을 책임지고자 노력을 한 것 같다. 다음 일지를 계속해서 확인한다. 1989년 11월 과장 D가 지하실의 특수 파장을 알게 되었다. 여태 파장이 약해서 실험이 잘 되지 않았다며 스피커를 대규모 실험을 한다. 어쩔 수 없이 여러 장소에 단서를 남겼다. 환자 A에게 파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약을 조제해 주었다. 비율은 순서대로 2대 4대 4대 6이다. 현재 가진 약으로는 반 정도 만들어 들었다. 뒤에 실험일지는 훼손되어 더 이상 읽을 수 없다. 이 말에 의하면 의사 C는 환자 A에게 약을 준 것 같은데 현재는 복용 여부를 전혀 알 길이 없다. 다른 서랍도 확인해보았으나 추가적인 내용을 찾을 수 없다. 102호 입원실에서 얻은 실험일지를 모두 가방에 챙겼다. 의사 C가 남겼다는 단서는 발견했던 환자 A의 파일이나 진료 기록인 걸까? 아직 재확인하지 않은 장소가 하나 남아있다. 계단에서 발견한 의문의 방. 그곳을 마지막으로 이 녹화를 마치는 게 좋겠군. 102호 입원실의 문을 조용히 닫고 발걸음을 옮겼다. 아으씨! 의문의 방 재진입. 병원 운영 시스템은 껐지만 아까 보았던 발전기가 잘 돌아가고 있다. 처음으로 실험일지를 발견했던 장소이다. 이 방만큼은 외부의 영향을 덜 받는지 침착하게 주변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가 아무리 잘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먼지 한 톨 없는 건 의문스럽다. 방 안이 계속해서 공기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에 도달했다. 순환되면서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하단에서 팬이 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바닥에서 돌아가고 있는 펜을 발견. 훼손된 실험일지의 일부가 펜 앞에 모여있음을 확인. 일부 읽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읽어보겠다. 1989년 11월 의사 C가 어디에 주파수 발생기를 부착했는지 알 수 없다. 그냥 방송으로 지하 주파수를 녹화해서 재생하려고 한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날리자니 이해할 수 없다. 직접 내 몸에 실험했을 때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는데 의사 C는 실험되고 있는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인다.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거지? 처음 보는 글씨. 의사 C에게 적대적인 내용으로 보아 과장 D의 의지로 예상. 이미 의사 C의 행동을 간파하고 방해하고자 한 모양이다. 의사 C의 약이 이 실험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그 약을 왜 환자 A에게만 주려고 했을까? 죽은 딸과 동일한 병을 앓고 있어서.
실험일지 뒷면에도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989년 12월 내일 5시 30분에 곧장 실험을 시작할 것이다. 혹시 실험을 실패할 것을 생각해서 451마다 자동화 프로그램을 연결해뒀다. 아무도 자동화 프로그램의 위치도 실험 주기도 알 수 없을 것이다. 1992년 3월 12일 00시에 이 방의 발전기로 모든 스피커가 작동될 것이다. 나의 후임의사 F에게 이 내용 일부를 전달해두었다. 내일 저녁이 기대된다. 이게 무슨 소리야? 451마다 자동 시험을 진행된다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동화 프로그램의 이 존재를 알았던 거다. 언제 진행되는지 알 수 없었기에 이대로 둘 수 없었겠지. 실험의 피해를 더 늘릴 수 없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의사 F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음에도 다른 기관에 알리지 않은 것이다. 무책임한 모습에 화가 났다. 그러나 화를 내고 있을 시간이 없다. 지금은 3월 11일 오후 11시 55분. 며칠 전에 뉴스에서 들었던 날짜는 3월 11일 월요일. 과장 D가 만나기 마감 시간 3월 12일 00시. 지금부터 실험대 위에 약물 추출기로 약을 만들어 먹지 못하면 나도 이 실험에 말려들게 된다. 이런 씨발. 뭐라고? 2대 4대 4대 6이었냐? 뭐였냐? 잠깐만. 2대 4대 4대 6이야. 2대 4대 2대 4대 4대 6이야. 급하게 추출기를 하기 아닌 마지막 순서의 약만 부족한 모양이다. 추출기 위쪽에는 위안제와 수면제를 섞어 넣으면 된다는 말이 기재되어 있다. 만약 한 병 자체를 만드는 거라면 첫 번째 블로커는 1200, 센트럴리 액션은 2400, 릴산트는 2400g을 필요하겠지. 잘 기억해도 잠깐만 기억해도 블로커 1200, 센트럴리 블록 1200, 액션과 릴산트 2400. 셀렉티브 칸만 비어있다. 3600이겠지. 약물 추출기에서 생겼던 약을 빈병에 다시 부으니 반 정도 차올렸다. 실험일지에서 반 정도 만들어 두었다고 했지. 지하의 파장과 프로토콜 90.3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한 장이 더 필요해. 102호 입원실에서 약물 레시피를 얻었습니다. 필요한 만큼 입력하여 약을 추출해야 합니다. 4자리 숫자를 한 번 입력한 후 엔터를 눌러주세요. 잠깐만 뭐라고? 잠깐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3600) 잘 되어 오는 건가? 급한 마음에 3600g을 입력했다. (3분) 만에 한 병이 완성되었다. 3월 12일 00시. 건물 전체에 커다란 노이즈가 울리기 시작한다. 라디오에서 들었던 소리가 겹쳐 들린다. 직감적으로 방금그 불균형은 정상이 아닌 것을 알았다. 속이 울렁거리고 앞이 흐려진다. 문 앞에까지 겨우 걸어왔지만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중심을 잃고 차가운 천문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잠깐 정신이 잃었던 것 같다. 캠코더를 고쳐잡고 바닥에서 일어나 녹화 시간을 확인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았어. 아픈 머리를 보고 붙잡고 계단에 나섰다. 점점 어두워지는 시야에 손전등을 붙잡고 겨우 올라가기 시작한다. 병원 밖이라도 밖으로 나갈 수 있으면 구조될 수 있을 거야.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소리도 점점 작게 들리기 시작한다. 이윽고 의지와 반대로 다리가 계단을 아래를 향해 나아간다. 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는 먼지처럼 느껴진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도와주세요. 어제 마을 청년이 누군가 이 병원에 불법 침입했다는 신고를 했습니다. 이번엔 제법 심각하게 보이길래 구급차까지 대동했습니다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캠코더 하나를 발견했어요. 캠코더? 누가 들어와서 찍다가 무서워서 두고 간 거 아닌가? 어떤 게 찍혀 있었어? 이게 떨어져서 그런지 내용이 다 날아간 것 같아요. 이상한 노이즈밖에 들리지 않아요. 제 마지막 장면은 재생됩니다. 들어가. 중요한 영상일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씨. 배드엔딩. 난 여기 있었다. 다시. (3월 12일) 00시. 건물 전체에 커다란 노이즈가 울리기 시작한다. 라디오에서 들었던 소리가 겹쳐 들린다. 거짓말처럼 아무 이상을 느낄 수 없다. 의사씨가 개발한 약이 제대로 작용한 것 같아. 안도의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실험일지의 내용을 다시 떠올린다. 과장 뒤 자동화 프로그램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면 의사 씨가 남긴 주파수 발생기를 다시 켜서 이 모든 일을 성사시켜야 한다. 어두운 곳에서도 앞이 잘 보였던 이유는 지하에서 나온 파장으로부터 비롯되었지. 그 시기는 병원 운영 시스템을 끄기 전이야. 이런 소리 휘말릴 바에 안내방송을 100번 더 듣는 게 낫겠지. 의문의 방을 나서 지하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지하실 최종 진입일 것으로 예상.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 보인다. 이 약을 복용한 것까지인지 알 수 없는 고향감이 느껴진다. 지속시간은 알 수 없다. 병원 운영 시스템을 다시 켜기 위해 이동한다. 불규칙적으로 노이즈 스피커에서 노이즈가 재생 중이다. 병원 밖에서도 이 소리가 들려오는 건 아니겠지? 순간 불안한 마음이 스치지 않았다. 병원 운영 시스템을 켜기 위해 발걸음이 빨라졌다. 반갑다. 시스템 발견. 이 버튼은 뭐지? 아까 보지 못했던 버튼이 하나 더 있음 발견. 전원 버튼과 동일한 형태로 의사씨가 말한 주파수 발생기가 관련있는 것으로 추정. 지하 파장이 끊임없이 인지를 왜곡하고 있는 것 같다. 어느 쪽이 병원 운영 시스템일까? 씨발. 왼쪽! 아까 왼손을 눌렀던 기억이 나.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오른쪽보다 왼쪽을 더 잘 본다고 하니까 왼쪽 버튼 선택. 지하실에 불이 하나씩 켜진 소리가 들려온다. 손전등이 전원을 껐다. 만일 제대로 병원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거라면 92.4Hz를 들어도 아무 이상 없을 것이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확인하는 편이 좋겠지. 가지고 있는 손전등에 건전지를 분리했다. 가방 안에 넣어둔 라디오 건전지를 교체한다. 문제 없을 거야. 난 약도 챙겨 먹었으니까. 혼자만의 대내면 라디오를 켠다. 커다란 소리에 파도가 밀려온다. 아무런 변화를 느낄 수 없다. 마음이 편해진 것 같다. 약을 먹은 이후 들었던 고향감은 모두 사라졌다. 다행이다. 이제 나가서 이 모든 내용을 방송사에 알려야겠어. 실험 일지를 경찰에 건네고 내가 먹은 약도 설명한다면 문제 없을 거야. 의료사고가 아닌 의도된 실험을 모두에게 알린다면 피해자들의 상처를 위로할 수 있겠지. 캠코더의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꺼지기 전에 나아가야겠어. 계단천 벽면에 의문의 문이 보인다. 이 문은 아까 약문을 만들었던 방이다. 다시 살펴보니 파인 부분은 누군가의 힘이 밀려 파인 것 같다. 파인 부분의 형태가 사람의 크기와 동일하다. 마치 이 방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으나 들어가지 못한 것 같다. 순간 소름 돋는 상상이 들었지만 이내 멈추었다. 이 근처에 떨어져 있었던 목걸이와 편지. 의사 씨는 누구의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했을까? 내 말에 대답이라도 라디오에서 음악 소리가 재생되기 시작한다. 아까 전원을 끈 줄 알았는데. 메고 있던 가방에서 라디오를 꺼내자 계단에 음악 소리가 울린다. 처음 듣는 음악이지만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장가 같다. 라디오에 선택되어 있는 주파수는 92.4Hz. 전원을 꺼보려 하지만 전원이 꺼지지 않는다. 그때 약속이라도 한 듯 지하에서도 동일한 음악 소리가 들려온다. 병원 시스템을 켠 후 92.4Hz가 새롭게 적용하기 시작. 92.4Hz의 주파수를 듣고 나면 항상 새로운 것들이 보였다. 따라서 배터리가 끝나기 전에 최대한 녹화하겠다. 병원 안에서는 숨겨진 단서를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1층 병원 프론트로 발걸음을 옮겼다. 프론트에 다시 진입. 크게 달라진 것은 보이지 않음. 아까 확인했던 접수처 파일에 글귀 내용이 달라져 있음. 의사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 싫어하지 마세요. 잠깐이었지만 글씨가 아니라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인지 왜곡으로 발생한 착각인지도 몰라도 녹화 종료 확인 예정. 접수처 파일은 확인 시점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보아 특수한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파일도 챙길 가치가 있다고 판단. 가방에 파일을 챙겼다. 어느새 가방은 획득한 물품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몇 개는 유품의 느낌이 강했으니 가져가도 괜찮을 것이다. 오히려 의사씨 본인이나 가족에게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윽고 천장의 스피커에서 동일한 음악이 재생되기 시작한다. 이대로 두어도 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다. 병원 시스템을 꺼서는 안 될 환경에서 이 음악을 내버려둬도 문제 없을까? 의사씨가 남긴 약물 레시피를 공개한다면. 하지만 이 레시피를 과장 D나 의사 F가 악용할 수도 있겠지. 지독한 딜레마가 시작된다. 계속해서 고민만 하다가 이 병원 안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돌아서는 순간 무언가 발에 걸린다. 작은 리본을 달린 선물 상자 발견. 접수처 바닥에 처음 본 상자가 놓여있다. 작은 액세서리가 보관되어서 보관 상자이다. 상자를 열어 내부를 확인하겠다. 상자의 내부엔 특정 글귀가 적혀있다. 이 목걸이에는 지하 파장에 대한 상세 파장과 92.4Hz가 함께 들어가 있단다. 네가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더라도 이 노래는 영원히 들을 수 있을 거야. 아까 계단에서 확인한 목걸이의 주인은 환자 A로 추정. 그대로 남겨졌다는 건 이 환자 A는 이미. 상자는 챙기지 않고 그대로 둬뒀다. 의사 씨의 참회가 닿을 수 있기를. 병원 밖은 어느새 아침이다. 1991년 3월 12일 오전 7시 하람신경외과의 진실 녹화 종료. 나는 조용히 캠코더를 종료했다. 병원 앞은 편안한 고요함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다. 오랫동안 긴장한 탓인지 온몸이 찌뿌둥하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릴 순서야. 병원 앞 정류장 버스를 기다린다. 해피엔딩 작은 병원의 노래. 그걸 우클릭을 해야 될까요? 저 지금 너무 지쳐가지고. 좋아. 어차피 위시부된 거 가봅시다. 어차피 이거 왼쪽 오른쪽 저거랑 주파수 다르게 하는 건 아마 그게 아마 엔딩 전부일 것 같거든요. 가봅시다. 오른쪽. 대부분 기기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만들어지니까 오른쪽을 고르자. 오른쪽 버튼 선택. 지하실에 불이 하나씩 켜진 소리가 들려온다. 손전등이 전원을 껐다. 92.4Hz대로도 아무 이상 없을 것이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확인하는 편이 좋겠지. 가지고 있는 손전등의 건전지를 분리했다. 라디오 건전지를 교체한다. 문제 없을 거야. 약도 챙겨 먹었으니까. 라디오를 켠다. 좀 다시 들리네. 잠깐 정신이 잃었던 것 같다. 캠코더를 고쳐잡고 바닥에서 일하는 녹화 시간을 확인했다. 원래 이렇게 큰 노이즈가 발생했던가? 알 수 없는 위화감이 느껴졌지만 의사 씨의 약을 먹었으니 문제 없을 것이다. 바닥에서 일어나자 온몸의 움직임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오른손과 왼손이 마치 반대로 움직이는 느낌. 잘 보였던 시야도 무언가 뿌옇게 가리고 있는 기분이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저 멀리서부터 수많은 발소리가 들려온다. 걷잡을 수 없는 파도가 밀려오는 감각이다. 무슨 일이? 추가 사망자 발생. 20대 후반으로 추정. 입에는 거품 물고 있으며 발버둥 치는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캠코더 들고 지하 가장 깊은 곳에서 발견. 불법 약품 복용 가능성이 있어 부검이 필요하고 과학수사들을 연락했습니다. 사후 경직들을 보면 사망한 지 하루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새벽 12시 10분쯤 몇몇 사람들이 모두 병원으로 뛰어나갔다고 합니다. 그중 며칠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역시 이 병원은 저주라도 받은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마. 유가족에게 실례되는 말이야. 아까 내려갔을 때 지하에서 옹옹대는 소리 들었어? 저는 아무런 소리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헛것이 들린다. 검진 받을 때가 된 건가? 용남 제1병원 어떠세요? 제일 큰 종합병원입니다. 그래? 추가 피해자 발생. 마지막. 아마도 이 주파수일 겁니다. 비명소리 주파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92.4구나) 그럼 다른 엔딩 분기가 그거 있었죠. 목걸이 두고 가는 거. 그것까지만 봅시다. 어딨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현장을 유지하는 게 낫나? 유지. 현재 의료사고와 연관성을 짓기 어려워. 이대로 유지하고 2층으로 이동하자. 사건 발생 이후 목걸이와 관련된 제보는 없었다. 이대로 이동. 병원 프론트의 재진입. 밖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손전등으로 내부 확인 가능. 전체적인 광경은 마지막으로 재촬영했다. 저런 글귀가 적혀져 있었나? 본 거죠 이거. 나 거짓말 숨겼어. 거꾸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글씨가 튀어나와 오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의사씨가 무슨 거짓말을 한 거지? 남은 실험 기록은 의사씨는 과장 뒤에 괴롭히며 결국 그의 뜻은 다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 글귀가 저는 의문을 남기고 이대로 떠나가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 거짓을 확인하고 간다. 다시 한번 더 진료실을 확인하자. 아니 봤던 거잖아 이거. 챙이사의 흔적 얻은 자.
그래요, 어려웠네요. 아, 정확히 오류는 아니구나. 이게 왜냐면은 제가 식별 팔찌를 확보하고 환자 A의 존재를 확인하는 게 접수처로 먼저 가서 해당 정답을 골라야 저기 되는 거였는데, 문제는 제가 맨 처음 게임 시작할 때 저렇게 진행을 했다가 실제로 그 스토브 저 게임 런처를 꺼버리는 바람에 게임 전체가 꺼져버려가지고 파일이 날라갔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한 번도 저 접수처로 가서 A 팔찌를 제대로 확인하는 거를 이제서야 했던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걸로 올 컬렉션 완료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다 한번 스토브 인디게임 잘 즐겨왔는데, 이게 좀 약간 솔직한 감상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은 좀 약간 제 표정이 이 오른쪽 아래 있는 이 표정이 해요. 왜냐면은 분명 게임 장르에서도 심리적 공포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점프 스퀘어인 것처럼 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문장에서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시각적 자극이라고는만 해놨으니까, 여러분, 즐거운 휴일 갑작적인 시각적인 자극이라고 했을 뿐인데 저 혼자 막 점프 스퀘어 튀어나오고 무슨 귀신 튀어나오고 환자 튀어나오고 그럴 줄 알아가지고 정말 미친듯이 쫄면서 게임했거든요. 이게 제가 캠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정도로 즐겼다는 건 결국 이 게임이 그만큼 긴장감 조성을 잘했고, 어쩌면 정말로 실제로 무서운 장면은 하나도 없이 정말 저한테 많은 공포를 안겨줬던 그런 게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다, 이번 그러니까 녹화일인 1월 16일 00시에 출시된 무료 인디 게임이긴 한데 2인 개발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전 정말 재밌게 즐겼습니다. 나름 병원 사고에 대한 병원 사고라는 자체가 본문에서는 어느 정도 흔한 소재이긴 합니다만, 그걸 결국 어떻게 흔한 소재는 그만큼 잘만 살리면 보정이 된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흔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이 게임도 정말 충분히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좀 정말 심하게 떨면서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첫 공포 게임인데 이 정도면 정말로 슴슴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딱 잘 맞게 잘 즐긴 것 같아요. 정말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앞으로 또 이 제작자분의 다른 게임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고 가만히 있으면 가져와서 좀 재밌게 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올 컬렉션 완료. 그럼 이만. 조사를 마치시겠습니까? 네.